예, 동장군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진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번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는 기온이 다소 오르기도 했었고 휴일에 나들이하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추위가 금세 찾아온 것 같거든요. 오늘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휴일에는 기온이 영상을 크게 웃돌면서 좀 추위가 누그러지나 싶었었는데 밤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먼저 네. 서울의 기온이 영하 5.9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철원은 영하 12.6도, 대관령은 영하 10.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토요일 낮에 한파주의보가 해제됐었는데요. 강추위가 다시 시작하면서 하루 만에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새롭게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0도 안팎으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동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화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올겨울에는 추위가 찾아와도 좀 금세 가나 싶더니 이번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거든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겨울 너무 포근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막상 또 추워지니까 얼른 또 추위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전해드리자면 이번 추위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중반까지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추위 아주 혹독한 수준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맘때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정도니까 평년보다 한 2에서 3도 정도 더 추운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당히 이번 추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고요. 특히 지난주의 경우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바람이 좀 덜 불면서 추위가 좀 견딜만 했었는데 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바람도 다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지난주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근길 또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졌단 말이죠.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한파 또는 추위가 찾아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겨울 날씨가 이번 달처럼 좀 들쭉날쭉할 것이다. 이렇게 애초에 전망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북쪽의 북극 한파와 또 남쪽의 따뜻한 엘니뇨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날씨가 좀 들쭉날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 이 엘니뇨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이 엘니뇨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한반도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또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찬 공기의 정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 북서쪽에서는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마치 배구에서 상대방 공격을 막는 블로킹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기상학에서도 블로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블로킹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위가 지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 1월 하순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기온이 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이 제자리를 어쨌든 찾으면서 겨울 축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스키장 또 겨울 축제를 찾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추위가 가장 반가운 곳은 아마 겨울 축제를 준비했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워낙 포근했던 날씨 때문에 몇몇의 지역 대표 겨울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추위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 축제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 시작한 화천의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휴일과 주말에만 25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또 스키장과 눈썰매장, 도심 속 스케이트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처럼 겨울 축제 또 스포츠는 주로 눈이나 얼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눈이나 얼음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는 자외선에 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뭐 자외선을 주의하라고 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바로 눈과 얼음이 햇빛을 상당히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름만큼 피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문제는 자외선이 눈으로 향할 경우에는 우리 눈 건강에 상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스키장에 가실 때에는 고글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얼음 위에서는 무엇보다 낙상 사고를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춥다고 너무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몸이 둔해지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 신발, 또 장갑 같은 것을 착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날씨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 했다면 역시 가뭄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올봄이죠. 올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자, 지금 가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봄부터 유례없는 가뭄이 시작이 되면서 또 올 겨울, 또 다가오는 봄에는 극심한 식순환까지 우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11월부터 늦가을 장마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비가 내려주면서 최악으로 치닫았었던 가뭄이 일부 해소가 되고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중부지방의 댐과 저수지는 잦은 비에 저수율이 소폭 상승을 했었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많은 눈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눈비가 내리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그래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가뭄이 워낙 극심했던 탓에 앞으로 300mm 정도는 비가 더 내려줘야 어느 정도 해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계절 특성상 이 정도의 비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비가 더 적게 내리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가뭄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가뭄을 한숨 돌렸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